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리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를 미스터리에 빠뜨렸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볼까 합니다. 1997년 여름, 미국 해양대기청 과학자들이 장비에 잡힌 신호 하나를 보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지구에서 이제껏 기록된 수중 소리 중 가장 크고 거대한 소리가 잡혔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 무엇이 낸 소리인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 소리의 이름이 바로 블룹입니다. 공식 학술 용어는 아니고 별명입니다. 노아 연구진이 내부적으로 부르던 별명이었는데 나중에 인터넷에 퍼지면서 이 이름으로 확산되어 버렸거든요. 그 소리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약 1분 동안 주파수가 점점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 사라지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얼마나 컸냐면요. 서로 4,800km 이상 떨어진 여러 탐지기에 동시에 잡혔어요. 4,800km면 서울에서 동남아 끝자락보다 더 먼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뛰어넘어 소리가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위치 측정을 위해 삼각 측량을 해보니 발원지는 남이 50도, 서경 100도의 남태평양 한복판으로 추정됐어요. 이게 왜 충격적이었냐? 그때까지 알려진 수중 생물 소리 중 가장 큰 게 대왕고래 소리였거든요. 최대 188에서 191데시벨이었어요. 근데 블룹은 그걸 훌쩍 넘는 수준의 소리였습니다. 노아 연구진이 즉시 생물학적 기원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순전히 음량면에서 어떤 알려진 해양 생물도 낼 수 없는 설명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인터넷에서 미지의 거대 생명체설에 불이 붙은 게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블룹을 잡아낸 장비부터가 사실 보통 일반 장비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잠깐 배경을 짚어드릴게요. 이 이야기에는 냉전 시대에 바다에 심어놓은 음향 측정 시스템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소서스라는 시스템인데요. 사운드 서베일런스 시스템, 수중 음향 감시 체계입니다. 1950년대 초 미 해군이 소련 잠수함을 추적하려는 목적으로 AT&T와 웨스턴 일렉트릭에 의뢰해 개발한 해저 탐지 네트워크예요. 1952년에 바마 인근 해저 440m에 탐지기 40개를 심어 넣은 시험 시설을 시작으로 이후 대서양과 태평양 전역으로 전체 확장됐습니다. 냉전 시대가 끝이 나고 1990년부터는 미 해군이 이 소서스 데이터를 노아에 개방했어요. 군사용 데이터가 과학자들 손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노아 피멜은 1996년부터 소서스를 보완하는 자율 수중 탐지기 하루를 적도 태평양 일대에 추가 배치했습니다. 바로 이 하루 네트워크가 1997년 블룹을 포착한 장비예요. 근데 제가 제일 흥미롭다고 느낀 부분이 있거든요. 이 탐지기들이 바닷속 어느 깊이에 설치됐느냐입니다. 수심 600에서 1200m 사이에 소파 채널이라는 층에 설치되어 있어요. 바닷속 소파 채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바닷속에는 수심 약 1000m 부근에서 음속이 최소값에 도달하는 층이 있거든요. 음파가 이 축 위아래로 굴절되어 되돌아오면서 사실상 자연 도파관 역할을 하는 층이에요. 덕분에 저주파 신호는 에너지를 거의 잃지 않고 수천 킬로미터를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블루비 5000km 넘어 탐지기에 잡힐 수 있었던 물리적 근거가 바로 이거거든요. 자, 이제 신호 자체를 뜯어볼게요. 블루베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약 1Hz에서 440Hz에 이르는 광대역 신호였습니다. 1Hz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범위인 20Hz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음을 직접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공개한 블룹 음원이 16배속으로 재생이 되는 겁니다. 16배속으로 빨리 감으면 그제야 사람 귀에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요. 16배속으로 들으면 뭔가 살아있는 생물이 울부짖는 것처럼 들려요. 그 느낌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미확인 괴물 가설에 기름을 들이부은 거죠. 그런데 실제 물리적 특성은 생물 기원 가설과 딱 충돌하는 지점이 있었어요. 대왕고래 소리는 통상 15에서 40Hz 대역의 협소한 대역의 신호거든요. 블룹은 1Hz에서 시작하는 광대역이라는 점이 달랐어요. 노아의 크리스토퍼 폭스 연구원은 이미 2001년시에 낸 인터뷰에서 이 소리가 빙하, 칼빙 소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당시에는 그걸 확정할 비교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못 내렸고 2002년 학술지 뉴 사이언티스트 기사를 계기로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오히려 미스터리로 굳어버린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정체가 밝혀졌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거든요. 해답의 실마리는 전혀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 피멜이 스코시아해에 탐지기 네트워크를 설치해서 빙하 소리를 대규모로 기록하기 시작했거든요. 스코샤해는 남아메리카 최남단과 남극반도 사이에 위치한 해역으로 대형 빙산의 주요 이동 경로예요. 이 탐지기들이 빙산이 균열하고 분리될 때 나는 소리들을 계속 쌓아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신호들을 분석하다 보니까요. 1헤르츠 시작, 광대역 스펙트럼, 약 1분 지속되었고 주파수 상승 패턴이 블룹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블룹이랑 사실상 동일한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피멜 음향학 팀장 밥, 자이악은 블룹의 주파수와 지속시간 특성은 우리가 남극에서 기록한 빈금 신호와 일치하며 사실상 동일하다 하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결국 빈금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의 비교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결정적 장면이 2008년에 찾아옵니다. 피멜 연구진이 남조지아 섬 인근에서 해체되는 빙산 A53A를 음향 신호만으로 실시간 추적하는 데 성공했어요. A53A가 분열하면서 내뿜는 소리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탐지기에 잡혔는데 그 스펙트럼이 1997년 블룹과 거의 구별이 불가능할 만큼 닮아 있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건 추측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대형 빙산 해체가 초저주파, 대음량 신호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례거든요. 칼빙, 즉 빙하 분리 과정에서 나오는 음향 에너지는 수중과 공중, 지각을 동시에 통과하는 광대역 신호를 만들어낸 겁니다. 규모로 말하자면요. 대형 빙하 칼빙은 매그니튜드 5 이상의 지진에 맞먹는 지진파를 유발하기도 해요. 극히 큰 경우엔 수천 킬로미터 바깥 지진계에도 잡힙니다. 남극이 저주파 대역에서 남인도양과 남태평양의 주요 배경 소음원으로 확인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2002년 노아는 블룹의 공식 설명을 드디어 밝혀냈습니다. 비구조적 극지 빈금, 즉 빙하의 이동에 의한 빙산 무너짐 또는 빙산의 해저 긁힘이 블룹 소리의 원인이다. 1997년부터 치면 무려 15년에 걸쳐 내린 결론이에요. 음성 방위각 분석에 따르면 블룹을 발생시킨 빙산은 브랜스필드 해협과 로스해 사이 또는 케이프 아데어 인근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결론 내렸어요. 현재 노아 공식 홈페이지에도 이 설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연구 기간이 15년이나 걸렸을까요? 단순히 분석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블룹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남극 해역 빈금 음향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블룹 발생 이후에야 피멜 연구진이 스코시아해 등 남극 주변 해역의 탐지 네트워크를 본격 확장했고 수년간 누적된 데이터가 비교 기반이 된 다음에야 스펙트럼 매칭이 가능해진 거예요. 과학적 결론이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 데이터 축적의 문제였다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에요. 답이 없어서 미스터리였던 게 아니라 답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서 미스터리였던 거잖아요. 자, 근데 결론이 났다고 해서 모든 게 깔끔하게 설명된 건 아닙니다. 남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먼저 삼각 측량 좌표 얘기입니다. 블룹의 최초 삼각 측량 좌표는 남이 50도 서경 100도였어요. 근데 노아가 현재 제시하는 유력 발원 위치, 브랜스필드 해협에서 케이프 아데어 사이와는 수천 킬로미터 차이가 나거든요. 노아는 이 차이가 초기 삼각 측량 방법의 한계에서 비롯된 오차라고 설명합니다. 5,000km 이상 전파된 신호를 역으로 삼각 측량하면 수신 탐지기 수가 제한적일 경우에는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발원지는 지금도 단일 좌표가 아닌 범위 추정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이 좌표 불일치가 다른 방향으로 과대 해석됐습니다. H.P. 러브크래프트의 소설 속 가상 존재, 크툴루가 잠든 도시 르리에가
문학적으로 설정된 위치가 블룹 삼각 측량 좌표와 우연히 근접하다는 얘기가 퍼지면서요. 우연의 일치인데 이게 미확인 거대 생명체 가설과 합쳐져 밈으로 폭발했거든요. 결국 레딧과 유튜브를 타고 블룹은 과학이 답을 내놨음에도 미스터리가 사라지지 않는 기묘한 현상의 대표 사례가 됐어요. 게임 서브노티카 팬 커뮤니티에서는 블룹에서 영감을 받은 생물 디자인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블룹 외에도 노아와 피멜의 음향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줄리아, 트레인, 업스윕, 슬로다운 같은 미확인 수중 음향 신호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일부는 지금까지도 발원 원인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업스윕 신호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화산 활동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그 소리의 근원은 미확정 상태입니다. 블룹은 이 미스테리 소리들의 목록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해명된 사례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이야기는 냉전 시대의 산물이 어떻게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소서스 기밀 해제 이후 노아 연구진은 1993년에 실시간 해저 화산 분화를 최초로 관측했고 빙산 이동 음향 추적도 가능해졌어요. 그 인프라가 없었다면 블룹은 포착조차 안 됐을 겁니다. 1997년 여름 남태평양 한복판에서 울린 그 1분짜리 소리. 4,800km를 넘어 탐지기에 잡힌 그 신호는 결국 빙하가 부서지는 소리였어요. 15년의 시간과 냉전의 유산이 쌓아올린 인프라와 데이터를 통해 답이 나왔고 그럼에도 좌표 불일치 같은 미스테리들은 지금도 인터넷 어딘가를 떠돌고 있습니다. 바다는 아직 다 말해주지 않았거든요.